네, 안녕하세요. 파이럿입니다. 요즘 트위터, 스퀘어의 창업자인 잭 도시를 비롯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까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아크 인베스트의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는 하이퍼 인플레는 오지 않는다. AI와 같은 기술 혁신으로 인해 생산 비용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50% 이상 되는 말 그대로 하이퍼한 인플레이션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무엇이고 인플레이션과 같이 항상 언급이 되는 슬로우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사전적 정의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하고, 쉽게 말해서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같은 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물건의 가격인 물가는 어떤 경우에 올라갈까요?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욕구인 수요가 많거나 그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인 원재료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면 물건 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요 증가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증가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보통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살 여력이 돼서 소비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원자재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들이 올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오히려 물건값이 너무 올라버려서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하겠죠? 그러면 기업이 돈을 많이 못 벌 것이고, 기업은 투자도 줄이고 고용도 줄이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 여력은 더 줄어들어서 물건을 더 안 사고, 그렇게 되면 기업은 더 돈을 못 벌어 투자 및 고용을 더 못하게 되겠죠.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비용 인플레이션은 나쁜 인플레이션인 것입니다. 이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현상을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 속도는 느린데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슬로우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데다가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예가 70년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 사태인 오일 쇼크입니다. 1차 오일 쇼크 때 배럴당 3달러 정도 하던 유가가 12불 정도까지 4배가량 폭등했고, 2차 오일 쇼크 때는 12불 하던 유가가 42불까지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10여 년 정도 만에 유가가 14배 정도 뛰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그 당시 세계 1위 경제 대국이었던 미국조차도 평균 물가 상승률이 무려 8%가 넘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무역 적자가 심해져서 파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었죠. 이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 최악인 상황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경우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국가의 재정 적자가 심한데 이를 그냥 신규 화폐 발행만으로 막는 경우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대전 후의 독일, 무가베 대통령의 무능한 독재 정권으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짐바브웨, 최근엔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곳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짐바브웨의 경우 2008년 4분기의 물가 상승률이 7.3 곱하기 10의 22승%까지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이다가 결국 2009년에 짐바브웨 달러는 폐기되게 됩니다. 그리고 짐바브웨는 지금도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2014년 정도에 짐바브웨를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현지인에게 미국 달러
1달러를 주고 200억 짐바브웨 달러의 지폐를 받아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 빌리언 달러라고 적혀 있고 0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급을 약속한다고 적혀 있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이렇게 짐바브웨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결과를 몸소 경험해보고 온 재미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베네수엘라의 통화인 볼리바르가 더 이상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지 하나, 고기 한 덩이를 사기 위해서 이 돈다발을 엄청나게 싸들고 가야 살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로 화폐의 가치가 없다 보니 그 지폐로 공예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파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이죠. 이렇게 나라의 경제가 파탄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국민 3천만 명 중 560만 명이 이 나라를 탈출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다면 착한 인플레이션도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 일어나야 가장 좋은 상황일까요? 정답은 당연하게도 물가 상승이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적당히 발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국의 전래동화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곰 3마리가 수프를 끓여놓고 산책을 나간 사이에 골디락스라는 금발 소녀가 그 집에 들어가서 3가지 스프 중에 제일 적당한 스프인 너무 차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스프를 마셨다는 데서 유래한 단어가 골디락스입니다. 간단히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같은 말이고 좋은 인플레이션인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나쁜 인플레이션인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으로 나뉜다. 그리고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경기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이를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경기 성장이 둔화되다가 침체에 이르게 되면 여전히 물가 상승도 지속된다면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제일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태를 골디락스라고 한다. 간단하죠? 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골디락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요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골디락스 장세가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쉽고 재미있는 경제상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